새벽 4시 한 여자가 잠옷 차림으로 병원에 뛰어들었어요. 부스스한 머리, 낡은 운동화. 평범해 보이는 그녀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죠. 병원에 그런 복장으로 오시면 곤란하다. 수간호사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아야죠. 공개적 모욕이 시작됐어요. 한부모 가정,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모든 편견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혜야, 병원장이 달려왔어요.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응급의학과 과장. 2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30분. 성모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혜는 마지막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긴 하루였어요. 교통사고 환자 3명, 심정지 환자 1명,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응급수술들.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이런 시간이었네요. 집에 가면 또 민준이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피곤해. 은혜는 목을 좌우로 돌리며 뻣뻣한 근육을 풀었습니다. 20년째 응급의학과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일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홀로 민준이를 키우면서 병원 일까지 병행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민준아, 엄마야. 늦었지만 안부 전화드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평소 민준이는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편이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이 된 이후로는 더욱 그랬고요. 은혜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뭔 일이라도.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걱정이겠죠. 민준이는 이제 20살이 넘은 어른이니까요. 엄마가 너무 과보호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은혜는 의사 가운을 벗으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아빠와 이혼한 게 벌써 15년 전이에요. 그때 민준이는 겨우 5살이었죠. 엄마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그렇게 다짐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의대 레지던트 시절부터 시작된 육아와 일의 이중고. 밤새 수술하고 나서도 민준이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야 했던 날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잘 자라줬거든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은혜야, 아직도 안 갔어?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장 서준이었습니다. 의대 동기이자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죠. 서준 오빠도 이제야 끝나세요? 응급실 과장이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되지.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해. 서준의 얼굴에는 걱정 섞인 미소가 떠올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막 정리 끝났거든요. 민준이는 어때? 잘 지내지? 은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다행히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대학 생활도 재미있어 하고. 다행이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민준이는 똑똑한 아이야. 서준은 항상 이렇게 은혜를 챙겨줬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의사로서 그리고 오랜 친구로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죠. 은혜는 가방을 들고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 운전하면서도 계속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 꼭 전화해야겠어.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민준이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항상 밝게 웃어주던 그 아이. 괜찮을 거야. 그냥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다가 잠든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따르릉, 따르릉. 침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은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최민준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어머니인데요. 한양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은혜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교통사고, 민준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지만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내 아들, 내 전부인 민준이의 일이었거든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정확한 상태는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는 전화를 끊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입기도 어려웠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평소 침착하던 응급의학과 과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은 그저 아들이 걱정되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죠. 차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어요. 민준아, 제발 괜찮아야 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응급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의사가 아닌 엄마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이야.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양대병원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린 은혜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급하게 입은 잠옷 위에 후드티, 그리고 발에는 낡은 운동화.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엉켜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죠. 평소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으로서 단정하고 권위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준이만 생각날 뿐이었어요. 응급실 간호사실 앞으로 다가갔어요. 민준아, 엄마 왔어. 간호사실에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수간호사 태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늘 의사들에게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숨어 있었죠. 태욱은 은혜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잠옷 차림의 초라한 여자. 아마 가난한 집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소리에는 이미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최민준 환자 보호자입니다. 어머니예요. 은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참으며 말했어요. 아, 그 오토바이 사고 환자 말씀이시군요. 태욱의 눈에는 은혜를 깔보는 시선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집안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단정지었어요. 게다가 이런 시간에 잠옷 차림으로 오는 걸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병원에 그런 복장으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순간 은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떤 상태인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응급처치는 끝났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은혜는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태욱의 차가운 말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오토바이 사고면 보험 처리도 복잡하고. 은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 아들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벌써 돈 이야기부터 하다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의사가 진료 중이라서요.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욱은 일부러 더 느긋하게 말했어요. 이런 가난해 보이는 환자 가족들은 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병원의 돈도 제대로 못 낼 사람들이니까요. 은혜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민준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많이 다쳤을까요? 30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죄송한데요. 언제쯤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엔 대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태욱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시죠?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밤늦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말입니다. 그 순간 은혜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투의 말이었어요. 마치 민준이가 사고 난 것도 엄마 혼자 키워서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제 아들은 평소에 매우 조심스럽고 착한 아이입니다. 은혜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욱의 편견 섞인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시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특히 아버지가 없는 집 아이들은 더 그렇고요. 은혜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민준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아이 교육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민준이가 중요했으니까요. 이런 모욕쯤은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어디를 다쳤는지. 그러게요. 정확한 건 의사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데 보험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태욱은 계속해서 은혜의 경제적 상황을 의심하며 돌려서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 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오토바이 사고는. 은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만 잘 치료받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태욱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치료비 못 내서 문제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혜는 너무 잘 알았어요. 가난한 한부모 가정을 말하는 거였죠. 은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그때 다른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최민준 환자 보호자님이세요? 이제 면회 가능합니다. 드디어 민준이를 볼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하지만 태욱이 또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면회 전에 서류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험 관련 서류도 있고. 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이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히다니. 하지만 또 참았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하겠어요.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빨리 서류를 작성하고 민준이에게 가고 싶었어요. 2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아닌 그저 걱정되는 어머니일 뿐이었죠.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민준이만 무사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민준이를 위해서. 서류 작성이 끝나고 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태욱을 바라봤어요. 이제 민준이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태욱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다른 간호사들이 간호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 교대 시간이었거든요. 태욱의 눈에 이상한 빛이 번뜩였어요.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였죠. 잠깐만요. 이분 좀 보세요. 태욱이 다른 간호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은혜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잠옷 차림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오토바이 사고 환자 어머니시래요. 다른 간호사들의 시선이 은혜에게 집중됐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하는 표정, 그리고 조금은 비웃는 시선까지. 은혜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져서 말이에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애만 낳고. 순간 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간 의사로 살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치료비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뻔하잖아요. 태욱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주변의 다른 환자 가족들도 이제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작아지고 싶었어요.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프리미엄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 순간 은혜의 안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프리미엄 병원. 그런 분들. 태욱은 은혜를 아예 다른 계층의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마치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응급환자니까. 그렇긴 하지만요. 솔직히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아야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은혜는 온몸이 떨렸어요.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면서 민준이를 키웠는데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증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요즘 한부모 가정 아이들 보세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사고도 나고. 은혜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는 모범적인 아이인데. 죄송하지만 제 아들은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태욱이 끊어버렸어요.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해요. 태욱의 말에 몇몇 간호사들이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은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변의 다른 보호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그조차 은혜에게는 상처였습니다. 내가 지금 동정받을 처지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자 더욱 서러웠어요. 어쨌든 치료는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다만 치료비는 또 치료비 이야기였어요. 계속해서 은혜의 경제적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은혜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하지만 태욱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태욱은 끝까지 은혜를 믿지 않으려 했어요. 마치 가난한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응급실에 누워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모든 분노가 사갔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은혜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없었지만 민준이를 보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아, 참. 면회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욱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어요. 앞으로는 좀 더 단정한 복장으로 오세요. 다른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그 순간 은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은 다시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은혜의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자리에 더 강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변화에 대한 절실한 의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답했어요. 지금은 참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부당함에 맞서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준이었습니다. 한양대 병원장 김서준 말이에요. 태욱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병원장이 이런 새벽 시간에 직접 응급실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은혜야, 서준이 은혜를 향해 달려오며 외쳤어요. 그 친근한 호칭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은혜야라고 불렀다는 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민준이는 어때? 많이 다쳤어? 서준은 은혜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20년 넘은 친구 사이에 깊은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준 오빠. 어떻게? 연락받고 바로 왔어. 민준이 상태부터 확인해보자. 서준은 즉시 담당 의사를 불렀어요. 병원장의 직접적인 개입에 응급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욱은 뒤로 물러서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병원장님, 환자는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다리 골절이 있어서. 은혜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정형외과 과장도 불러. 그 순간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은혜가 직접 확인한다는 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태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다른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분위기를 눈치챈 거였죠. 은혜야, 일단 민준이부터 보고 나서 얘기하자. 서준이 은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때 태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이분이 서준이 태욱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네. 이분이 누구냐고요? 서준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였어요.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최은혜 선생님인데요. 제 의대 동기이기도 하고. 그 순간 태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 그 말이 태욱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변의 다른 간호사들도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여자가 의사였다니. 그것도 응급의학과 과장이었다니.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님이시라고요? 다른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성모병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준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그때서야 은혜를 향한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욱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가난한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응급의학과 과장이었던 거예요. 의료계에서 상당한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다른 간호사들도 태욱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자신들도 어느 정도 동조했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은혜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차분했어요. 지금은 민준이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서준 오빠, 민준이 상태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가자. 두 사람이 병실로 향하려는 순간 태욱이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태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태욱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인 모욕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제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어요. 복수나 분노보다는 의료진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상황을 대충 눈치챘어요. 은혜의 표정과 주변 분위기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 들을게. 서준의 목소리에는 엄중함이 묻어 있었어요. 병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와 서준이 병실로 들어가자 남겨진 태욱은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의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태욱을 피하듯 자리를 떴어요. 연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실에 들어간 은혜는 드디어 민준이를 볼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의식이 있는 아들의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은혜의 목소리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걱정, 안도, 사랑 그리고 미안함까지. 민준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은혜는 전문의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요. 엑스레이를 보며 골절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방향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력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숙련된 응급의학과 과장이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는 태욱이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은혜의 모습과 자신의 행동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가면이 벗겨진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진 지 사흘이 지났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은혜가 직접 치료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일어난 일이 병원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서준은 응급실 직원 전체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 전 우리 병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엄중했어요. 태욱은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태욱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환자나 보호자를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차별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어느 정도 동조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태욱을 바라봤어요. 박태욱 수간호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태욱의 어깨가 더욱 축 처졌어요. 하지만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욱은 서준에게 다가갔어요. 병원장님, 최 과장님께 사과드릴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태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최 과장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날 오후 은혜는 민준이 병실에서 아들과 함께 있었어요. 민준이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민준아. 중요한 건 내가 무사한 거야. 은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 모자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은혜는 태욱을 바라봤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어요. 태욱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의사들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고요. 은혜는 조용히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태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0년간 쌓아온 잘못된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요. 태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바뀌겠습니다. 정말로요? 그 후 몇 주가 지났어요. 병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주도해서 환자 인권 강화 방안을 만들었어요. 모든 의료진이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태욱도 교육을 받으며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외모나 경제력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진정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어머니의 전문적인 치료와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오히려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됐어. 은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병원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서준이 은혜를 찾아왔어요.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에요. 실제로 병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따뜻하고 전문적이 되었습니다. 태욱도 복직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동료들과도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태욱이 은혜에게 말했어요. 과장님 덕분에 제가 진짜 의료인이 뭔지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태욱이 보여줬거든요. 그날 저녁 은혜는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아들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으세요. 병원을 이렇게 바꾸시다니. 혼자서 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거지.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전문가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성애와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은혜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이제 병원은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이 되었어요. 모든 환자가 존중받는 곳,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말이에요.